전복 오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 회장이신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 끝자락입니다.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문학은 늘 이렇게 공기처럼 호흡처럼 함께 해야 할 그런 장르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매일 시 한 편 또 칼럼 한 편, 수필 한 편이라도 읽으면서 네. 삶의 양식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식기 네. 또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거나 네. 그러면 한 줄 적어보기도 일기처럼.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날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네. 참 좋은 날인지.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자판으로 인터넷으로 네. 쉽게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필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손글씨로 써보면 훨씬 맞아요. 작가와 교감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넓은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예전에는 노트도 빽빽하게 이렇게 쓰라고 하고 이제 노트 아끼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아끼려고 하시지 말고 노트를 이렇게 펼치잖아요. 네. 그러면 두 면 중에 한 면에다만 써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날짜별로 오늘 읽은 글은 한쪽만 써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 문장을 보고 내가 느낌이 있다면 네. 반대편 여백에 그 네. 느낌을 적어보는 거예요. 또 그러다 어느 날 열어봤더니 그 느낌과 또 다른 느낌이 있다. 그럼 그 아래다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시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또 이렇게 줄이 처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백지로 된 것도 많으니까. 네, 백지도 좋고 네. 줄이 있는 것도 좋고 네. 큰 노트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큰 노트에 좋아하는 글귀를 적어 나가는 네. 것, 또 당장 시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팁을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작가님의 작품 만나볼까요? 네. 올해의 마지막 소개하는 시집일 것 같아요. 네. 이형구 시인의 시집 생명의 먹줄을 놓다. 네. 시산맥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생명의 먹줄을 놓다. 네. 이렇게 표지가 지푸른 바다색이고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글자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네. 명쾌하네. 맞아요. 명쾌하네요. 네네. 시산맥 명료하고. 기획 시선 90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이 계절에 어울리는 시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오늘 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작가님 소개부터 해주시죠. 이영구 시인은 전북 순창 출생이세요. 네. 그리고 전북대 법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법학 박사이십니다. 네네. 예, 법학 박사이면서 시인인 거죠.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현재 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또 이렇게 법률 상담도 해주고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2001년에 개간 공무원 문학으로 등단하셨어요. 어느새 네. 등단한 지 20년이 넘었죠. 그리고 그의 시집, 첫 시집 시의 날개 시의 품 안에서는 이제 공저예요. 이것은 뭐 시의 여울목에서 공저고요. 내 안의 무늬에 펼친 모란꽃 이런 공저들을 내다가 2008년에 비로소 개인 시집을 내세요. 네. 개인 시집은 첫 시집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우리는 곁에 두고 싶은
책을 소개하고 있죠. 네. 네네. 두 번째 시집이 이제 갯바람은 독공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집이 세 번째 시집이에요. 개인 네. 시집으로 생명의 먹줄을 놓다입니다. 현재 네. 전북 시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이형구 시인의 시집 생명의 먹줄을 놓다 오늘 감상하게 됩니다. 작가의 말 궁금해요. 네. 시인은 언어의 금광을 캐면서 이런 제목으로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시를 쓴다는 것은 세월을 먹다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다. 또 자신의 정신과 마음속 어딘가에 붙어서 끈적거리는 점자들을 탈탈 털어버리는 일이다. 때로는 거식증 걸린 것처럼 입과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들을 사정없이 씹어삼키며 그 자리에서 시의 싹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러니까 언어의 금광을 캐면서라는 제목을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네.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네. 노력을 하고 한 줄의 시어를 건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영구 시인은 끝으로 이 부질없는 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질없는 시가 네. 당신의 친구가 되어 희망을 캐는데 도구가 된다면 참 좋겠다. 어디 우리 희망 한번 네. 캐러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생명의 먹줄을 놓다. 네네. 네, 이형구 시집 감상을 합니다. 시를 좀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맨 처음에 소개해 올릴 시는 19쪽에 보면 결국은 같다라는 작품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같다. 이형구. 처음 세상을 만나 소리내어 우는 것이라든가 태어나는 방법은 달라도 직립, 생명이라는 것 위세 등등 왈가왈부 세상 속 우쭐을 하거나 누군가 지어준 이름으로 바람 같은 흔적이거나 제왕의 하룻밤과 노숙자의 하룻밤도 때가 되면 선역 하늘의 변곡점을 지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또다시 파란 떡잎으로 변신한다. 네. 이란 작품이에요. 네. 결국은 같다. 우리가 흔히들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 똑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부자들은 배가 그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네.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삶을 열심히 살았을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나태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사람이든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들의 생각과 누군가의 삶을 존중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네. 상대를 존중하고 요즘 가끔 사회면 기사에서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기사로 보잖아요. 네. 생각지도 못한 일. 이러한 것들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여 왠지 이영구 시인의 결국은 같다라는 이 시가
맨 처음에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전 또 이제 한편으로 생로병사의 과정은 인간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가는 날까지 선역하늘의 변곡점에 이를 때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은 같다. 그래서 그 안에 주어진 과정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야 한다. 그런 또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사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네.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해내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그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누구라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소재를 놓고 글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작가의 글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썼느냐 하면서 많은 공감과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작품도 한 번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우리 김 PD님께서 네. 짧은 시인데요. 44쪽에 보면 네. 물 오르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 작품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물 오르다 이형구 기러기가 뜬구름 등에 업고 먼 길 떠나는 날 청개구리가 소쩍새를 부른다. 아직은 코끝이 시큰한데 참을성 없는 능선들이 분수 같은 물 한 개 불러들인다. 계절과 그리고 어떤 상황과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소재호 시인께서 이영구 시인의 시에 대한 해설을 하셨는데 네. 그 이영구 시인은 인문학적인 서정시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감성을 제어하는 주지시풍의 서정시다. 그리고 그가 세운 정신적 세계관은 넓은 바다를 상기시킨다. 이게 넓은 바다를 상기시킨다라는 대목을 보면서 이영구 시인의 이 시집 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 넓은 바다, 약간의 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넓은 바다도 얕은 곳도 있고 좀 깊은 곳도 있고 철석이는 파도가 있기도 하고 가끔은 폭풍우가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세운 정신적 세계관이 이 표지가 아닌가 하면서 저 한참 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네. 저도 물 오르다 이 시를 읽으면서 네. 이 표지와 뭔가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이렇게 담으신 것 같습니다. 한 편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영구 시집의 제목이 된 생명의 먹줄을 놓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63쪽에 있는 작품이에요. 네. 생명의 먹줄을 놓다 이형구 만경강 가로지른 이른 새벽이다. 지평선에 햇살이 걸어오는 동안 저 낱낱의 생명들을 키우며 황금빛 들녘을 마음에 가둔다. 휘몰아치는 폭풍에 가끔은 허리가 아프다. 순풍인 듯 고요한 물길이 흐르는 땅.
뜨거운 하늘을 식히는 한밤에 그는 고단한 허리를 편다. 먹줄은 목수의 생명줄이다. 종종 유니세프에서 바싹 마른 장작개비가 되어 저울에 올려진 아이를 보여준다. 한 톨의 쌀은 인간의 목숨줄을 튕기는 나라들이다. 보릿고개 가로질러 질주하는 지평선, 작은 궁에서 영양분을 채취하듯 만경의 목덜미를 부여잡고 벽골재가 생명의 먹줄을 튕긴다. 네. 생명의 먹줄. 네. 네. 그 목수들이 먹줄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생명의 먹줄을 놓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생명의 먹줄이라고 하는 것이 네. 좀 놓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 먹줄이 바로 목수의 먹줄이라는 거. 네. 그리고 벽골재하고 이어집니다. 이 생명의 먹줄이. 그리고 황금빛 들녘으로 아마 너른 김제평야를 어느 날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 생명의 어떤 유한한 생명이지만 그 유한한 생명의 어떤 무한성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줄을 놓는다는 거, 먹줄을 놓다. 이건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볍게 오히려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네네. 네, 매우 그야말로 희망을 심는 일이 되겠고 네. 그 한 톨의 쌀이 목숨줄이 되는 것처럼 네, 맞아요. 정말 여기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런 설득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생명의 먹줄을 놓다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신 결국은 같다도 그렇고 이분의 이렇게 기저에 인간에 대한 사랑 어떤 인류의 또 뭐 이렇게 홍익인간의 이념이랄까 네. 이렇게 고루 평등하고 평화롭고 그런 또 사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네. 이분이 법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네. 또 작품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그러한 학문이 또 숨어 있을까 이런 것도 또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년 같은 경우에 네. 유니세프를 인용을 해서 네, 아이를 네. 모습을 또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네. 상당히 얘가 말씀하신 그런 법학적인 시각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사회성 있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형구 시집 생명의 먹줄을 놓다 감상해봤습니다.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2023년에 우리가 원음 방송에서 전북의 지역 작가들의 신간을 소개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영구 시인의 생명의 먹줄을 놓다. 이 제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네. 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함축된 의미 이러한 것들이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리고 이 표지의 깊은 바다색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좀 더 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우리 이형구 시인의 말의 그 마지막 부분 이 부질없는 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 희망을 캐는데 도구가 된다면 참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인용을 해서 저희 원음 방송의 행복한 응접실 김상은입니다. 금요일에 함께한 조미애 시인과 함께한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 소개 이 코너가
친구가 되어서 희망을 캐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올 한 해 동안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또 많은 시인님과 또 수필가님과 작가님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 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많이 또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전북 표현문학회 조미애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